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갑지역 선거구 예비후보 배선호입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가 어쨌든 이런 전화 연결도 되고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 사고 지역이라서 네, 그 전략 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략 공천이 있다는 소리들이 많은데 네. 후보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전략 공천이? 그건 뭐 중앙당에서 결정한 문제이기는 하죠. 일단은 당연 당규상 그 불출마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그 선출직 그 국회의원께서 어떤 뭐 탈당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사고 지역이 되면서 전략 선거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절차상 문제이고 네. 전략 선거구라고 해서 모든 전략 선거구가 전략 공천이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 될 수도 있고 단수 공천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또 경선도 치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세종갑 같은 경우에는 21대 총선 때도 전략 공천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분 자체께서 일단 집이 서울이시고 네. 지역에 연고가 없다 보니 네. 조직 능력도 없고 그리고 또 당원과 소통이 네.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왜냐면 여기에 뭐 처음부터 지역 활동하신 분이 아니고 갑자기 전략 공천을 받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보이콧도 많이 했고요. 네. 그런 또 현직 계신 지금 국회의원께서도 그런 어려운 부분을 또 호소하시기도 했고요. 또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또 주말마다 있는 행사에 잘 또 얼굴을 내비치지 않으셔서 특히 뭐 어르신 같은 경우는 행사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시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리 중앙당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지역에서 얼굴을 안 비치면 네. 지역 행사에서 그 얼굴 비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소선거 제도에서는 네.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에서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략 공천은 특히 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또 내려서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지금 네. 생각들이 시민들과 당원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관리가 기존에는 안 됐다는 거 전략 공천을 해서. 네, 전혀 안 됐고요. 왜냐하면 예. 일단 그분께서는 네. 지역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시민들이라든가 일단 당원들 간의 그 소통 창구를 어떻게 보면 본인께서 당선되시고 나서도 네. 그런 소통 창구를 좀 어떻게 보면 만드셨으면 됐는데 대기 서울이시다 보니까 중앙당에서 활동하시다가 내려오셔서 주말이라도 이런 어떤 소통 창구를 만드시고 또 스킨십도 가져셔야 되는데 예. 그런 일련의 그런 어떠한 그 행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런 지역 자체에서도 되게 현직 의원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네네. 그런 활동이 미비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종시 갑 당원과 시민들은 네.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지 않은 분이 네. 전략 공천으로 내려갔을 때는 아마 음.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당선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갑 지역이나 세종이 민주당이 굉장히 강세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 위기 의식이 좀 있다는 거죠, 다들. 그럼요. 이게 갑이 아무리 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 개혁신당이라는 또 제3당이 또 출연을 했고요. 그 예. 당이 지금 여론조사를 지금 보면 예. 중도층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표를 예. 특히 민주당이 가져가야 될 표를 그쪽에서 흡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 중도층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목을 예. 제3당인 개혁신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지금 각성을 해야 되고요. 음.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사천을 통해서 공천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고 하면 네. 과연 시민들과 당원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아마 네. 특정 누구를 계속 전략 공천으로 내정돼 있다는 말들이 돌잖아요. 우리 네. 기자님도 알다시피 네네. 만약에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네. 아마 갑에서의 이번에 청소는 저희가 승리하기 어렵다고 제가 좀 생각하고 있고 저만의 생각은 아니고 당원 그리고 시민들이
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 지금 후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후보님 포함해서 6분이 지금 예비후보 네네.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중에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가 네네.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 분은 서구 갑에서 예, 활동하시다가 2월 정도에 그 세종 총각 2월 예, 세종 갑으로 옮기셨고요. 또 네네, 한 분은 그 세종 을에서 예, 세종 갑으로 옮겼는데, 네, 네네, 이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예, 본인이 중앙당 요청으로 세종 갑으로 옮기러 갔다는 말을 공견하게 떠들고 다녀서 가지고 네네, 이런 게 좀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고, 얼마 예, 전에 있던 여론조사도 예, 그 특정 인하고 예, 그다음에 특정 갑지역 국힘 한 명하고 예, 1대1 구도로 여론조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인물에 대한 그런 선호도 조사보다는 당대당 예, 1대1 구도로 가면서 예, 그분한테 유리하게 여론조사가 나오게끔 설계하고,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통해서 단수공천, 전력공천을 주려는 게 하는 게 아닌가. 예, 우리들은 우리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은 그런 의심을 당연히 갖고 있죠. 합리적 의심이니까요, 당연히. 왜냐하면 예, 그분이 기자님도 알다시피 1월 초 중순인가요? 본인이 예, 전력공천을 받게 됐다. 네, 이거를 뭐 기자님들 통해서도 인터뷰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네네, 근데 이게 현실화 되니까 저희는 그냥 프레임 아니면 프레임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 서동요처럼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소문일 지금 거다 뭐 예, 그렇게 예. 했었죠. 근데 지금 이게 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중앙대 돌린 여론조사부터 예, 뭔가 이게 이제는 현실화 되는구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후보들도 가만히 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네네, 5명 후보, 이강기 후보 빼고요. 예, 5명 후보가 내일 10시에 시청에서 네, 공정선거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저희가 소상히 왜 이렇게 공정용선을 촉구할 수밖에 없는 기자회견을 했는지 네네.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도 그 소문 듣고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언론사도 취재를 했어요. 뭐 개인적은 아니고 언론사 입장에서 어떤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네, 그 이강진 후보 측을 이제 돕는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뭐 네, 이미 사실화돼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역을 옮기는 거다 그런 음, 소식도 들었었고 그래서 그 네,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그 공천관리심의위원회인가요? 네. 거기에 그 위원실 두 군데 전화를 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근데 그런 사실 아니, 없다. 아마 그거는 전략공천 관련이었기 때문에 네네. 공관위는 아니고 전략공천위원회, 아 예. 예. 예, 그쪽이겠죠, 아마. 예, 네네네. 네. 그런 사실이 없다 해서 보좌관 두 분한테 확인을 했고 또 이강진 후보님 본인한테도 제가 그때 확인을 음, 했었거든요. 전화를 해서 음, 그 본인이 그냥 한 말이다라고 제가 음, 분명히 이제 뭐 본인도 밝히셨고 또 제가 근데 예. 일단 저희 어쨌건 인터뷰한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들이 그 오보를 낸 거잖아요. 근데 예. 그분들도 지금 깜짝 놀라는 게 예. 자기들이랑 다 인터뷰를 예. 그렇게 전략국정 사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옮겨라서 옮기는 거다, 네. 이렇게 다 인터뷰를 하고 나서 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네. 기자님도 되게 당혹하시는데, 그쵸. 그 네, 기자한테 당혹스럽죠. 거짓말을 한 거다라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네. 전화 인터뷰할 때 예. 당연히 녹취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도 네네. 마찬가지고요. 네. 당연히 녹취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냥 예. 자기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다. 네. 중앙당 요청 같은 건 없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아니 그 취재하신 그런 기자분들은 그냥 오보낸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날 이제 그 뭐 어떤 다른 언론사 기자님하고도 제가 이제 저녁 때 취재 끝나고 통화를 하면서 네. 그 기사들 한번 확인 좀 해보시죠. 그랬더니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이 기사들에 네. 중앙당의 이제 그 요청으로 네, 이제 맞습니다. 지역을 옮기고 그 본인이 음, 이제 뭐 전략 음, 공천이 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네, 좀 네.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그 스탠스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신 거죠, 그분은. 지금 그렇죠. 지금도 본인이 아마 단수공천이 여기선 전략공천이 되는 거니까 네, 당연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데 네, 이게 또 특정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을 그래서 뒤에서 되게 힘이 막강한 누군가의 작품이다. 이게 특정 누구라 말씀드리면 저도 곤란하기 때문에 예. 아마 대충 기자님들도 알고 계실 건데 예, 뭐 아마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작품이 아니냐 할 정도로 예. 왜냐하면 공공연하게 예. 일단은 그 특정인이 전력공천 받겠다는 소리를 본인이 떠들고 다녔고 네. 본인은 뭐 사후에 아니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네. 녹취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쪽 민주당 유력 인사들한테 네. 다 전화를 해서 네. 그렇게 됐다. 중앙대 요청으로 네. 갑으로 옮긴다. 그래서 전력공천 받을 것 같다. 네네. 이런 식으로 다 전화 돌리고 나서 발뺌한다는 거는 예. 일단 시민들과 당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고요. 그리고 예. 인터뷰했던 네. 기사를 냈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백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실수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 기사가 또 한두 건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예. 이거 그러면 그 오보에 대한 정정 보고를 해야죠. 예. 그분께서 이거 오보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럼 정정 다들 후속 기사를 써달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죠. 기사는 그다 떠 있고, 네네. 네, 뭐 기사는 내려가지도 않고, 네. 그럼 본인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네. 처지나 상황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인터뷰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들은 녹취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그분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쉽게 지금 올려있는 기사들도 내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제 요거는 거기까지 한번 얘기하고 이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지금 지역에서 어쨌든 몇 차례 컷오프도 있었고 전략공천으로 진행을 했던 지역인데 네, 지금 이제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세 번째죠? 두 그렇죠. 번째인가요? 21대 총선 때는 예. 그때도 이제 이해찬 그 총리 예. 그때 국회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면서 네. 여기 또 전략선거구로 묶였죠. 네네. 그러면서 한 곳은 홍성국 예. 국회의원이 전략공천 받았고 네. 그 다른 곳은 이쪽에서 그러니까 그 을지역에 활동하지 않은 두 분을 끌어올려서 네. 이강기 후보랑 붙였죠.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공간이 심의도 안 받고 면접도 네네. 안 보고 네.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3명을 경선을 붙인 겁니다. 거기에 네네. 이강진 후보도 있었고 지금 현직 의원인 강기훈 의원도 있었고요. 네네. 지금 가압의 예비 후보였던 이영선 변호사도 있었는데요. 그때 하시는 그 을지역에 활동했던 당연히 이강진 후보께서 되게 유리했는데 불구하고 남쪽에 활동했던 강기훈 의원을 올려서 네. 경선을 3인 경선을 치렀는데 강 의원이 이겼죠. 네네. 누가 봐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설계된 상황이었는데 그 설계된 그 상황을 네. 강기훈 의원께서 잘 극복하셔서 당선이 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지역에서 어쨌든 오랫동안 도전을 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좀 많고 그런데 여기를 경선을 안 하고 그냥 네. 전략공천으로 단수를 준다 하면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개혁신당으로 표도 찢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원들의 이탈도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다라는 추측들이나 예상들도 좀 있어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뭐 시당 커뮤니티인 그 시당 밴드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이 특정인 그 전략공천 단수 예. 공천에 대해서 네. 벌써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글들도 많이 쓰시고 네. 만약에 진짜로 단수 공천한다 예. 그러면 탈당을 하겠다는 분들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어떤 특정 예비 후보께서는 자기는 탈당한다. 탈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강진 후보 예. 낙선하는데 자기는 예. 이한모 불사르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 네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러니까 엄청 심각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네. 중앙당에서 예. 이런 상황을 인지 못하고 네. 저는 인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겠죠. 네, 알고 있으나 예. 예전 관례처럼 네. 그냥 전략공천 꽂으면 예. 일이 별 수 있어? 이런 그릇된 생각을 예. 하고 있을까봐 제가 예. 저희가 예. 그래서 내일 공정 정서 촉구 기자 회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 좀 상황이 심각하고 만약에 중앙당의 입맛대로 전략공천을 한다면 예. 이 선거는 필패이다.
필패임에 자명하다. 그렇겠죠. 그 지금 이제 후보분들이 공통다수를 원하는 부분은 전략공천을 그래 전략공천도 저도 좋다. 경선을 붙여다오라는 거 아닙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건요. 그 예, 특정인을 예, 그 지역구에 단수로 주는 게 예, 전략 공천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최종 갑은 지금 현직 의원이 전략 공천을 오신 부분이고 네네, 그 분께서 갑에서 지역 활동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네, 당원과 소통이 안 되고 시민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런 소통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당원들이 많은 보이콧이 있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어떻게 옷에 안 맞는 몸에 안 맞는 옷을 걸치고 계셨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도 뭐 불출마 선언할 때 뭐 그런 네, 말씀도 하셨고 네, 그러면 과연 다른 분 여기 지역 활동하지 않는 분이 네, 전략 고초를 내려봤을 때 네. 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 반복된다고 봅니다. 이미 지역구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후보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뭔가 뭐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라든가 그러면 네. 이탈이 상당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럼요. 이탈이 저는 지금 5명 후보가 뛰고 있는데요. 저는 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탈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저희 보면 뭐 16년, 20년 가까이 된 당원께서도 탈당하겠다. 만약에 예, 전략공천 단순공천 주면 예, 탈당하겠다고 벌써 피력을 하셨고요. 음, 저희 시당 밴드 그 커뮤니티에서 네, 탈당하겠다. 이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요. 네네, 여러 분께서 탈당을 하겠다. 음, 그리고 그 특정 전략공천 받은 분에 대해서 낙선 운동을 하겠다. 아, 이런 말씀을 벌써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지금 후보들이 예비 예, 후보들이 예, 예,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역 내 조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마음 먹고 그리고 네, 아까 개혁 신당이라는 변수도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언침이 되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이 사람을 낙선시킨다 목적으로만 움직인다고 하면 예, 그 파급 효과는 저는 상당할 거 보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올해 선거는 예,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안 된다. 아,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네, 이거는 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예, 당원 모든 분들, 특히 고모님들, 네. 협의회장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세종이 신도시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이제 그쪽 그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인구 비례라든가 유입 인구로 인해서 또 어떤 이제 정치층이 많이 다변화 이렇게 다양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전처럼 뭐 민주당이 굉장히 우월하고 뭐 음, 보수 쪽이 굉장히 뭐 여기는 무조건 진보다라는 음, 그런 확신은 또 약간 우월하지만 네네. 뭐 그렇다고 확답을 줄 수 있는 지역은 또 아닌 걸로 이렇게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 음. 층들이 변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21대 총선 예,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당연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득표에서 압도적이었던 사항들도 있었으나 네, 우리 저 2022년 지방선거 때 네, 저희 그 세동시장이 네, 일단 국집적으로 넘어갔고요. 예, 그렇죠. 지금 그럼 현 그거만 네, 시장님이 예, 네, 국민의힘 소속 네. 예, 맞죠? 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대선에 저희가 예, 0.73인가 7인가요? 그 차이로 저희가 패했고 예, 또 패한 그러니까 패하고 나서 네, 당선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예, 1년도 안 됐을 시점이잖아요. 몇 개월밖에 안 된 시점에서 네, 이제 허니문 기간에 네, 그런 어떻게 그런 사항도 물론 있었긴 해도 예,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떠한 선거에도 신도시가 형성된 이후에는 예, 저희가 이렇게 참패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보다 네, 한 7, 8%는 더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몇 개월, 3월 예, 달에 대선 치르고 예, 한 3개월 후인 네, 6월 달에는 예, 저희가 역전이 된 거죠, 반대로. 그렇죠. 예, 국힘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는 민주당이 깃발을 꽂으면 무조건 된다는 예, 그런 그릇된 생각을 중앙대에 가지면 안 되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연고도 없고 지역 활동하지 않은 분이 내려오면 예.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 저 사람은 그냥 예. 그냥 국회 배지 하나 달려고 잠깐 왔다가 어차피 국회 안 할 거면 다시 올라갈 사람, 다시 사라질 사람, 여기서 살지 않을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저는 소선거구제, 특히 지역구를 기반을 둔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예. 지역 활동을 오래 한 사람, 네. 그런 또 당에서는 그런 인재를 예. 당연히 그 인재에 대한 기회를 줘야 되고 예. 그 인재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정책도 발굴하게끔 예.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뜬금없이 아무런 연구도 없고 지역 활동 안 하는 분을 이렇게 전략 공천한다는 거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네. 네. 그분이 인품이라든가 신망이라든가 인지도가 높아서 예. 우리가 한 뭐 5% 이내로 지고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를 그분들이 예. 지역구 출마해서 예. 그 험지에서 판세를 뒤엎어라. 아,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전략 공천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전략이죠. 네, 전략인데 근데 그래도 정치 신인도 해볼 만한 지역인데 불구하고 예. 해볼 만한 지역을 전략 공천을 준다는 거는 네. 그러면 정치 신인들은 예. 니네는 정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오늘 언제까지 정치 신인으로서 저희 뜻을 펼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저희도 당선이 돼야 네. 제도권에 들어가야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들, 네. 공약들을 어떻게 보면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 없으니까 정치인 신인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죠 지금 사실은. 네, 어쨌든 내용 지금까지 잘 들어봤고요. 김한 기자는 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배선호 후보님께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네네. 예, 어, 추가 질문을 하기가 지금 제가 주차장에서 예. 주차장에서 지금 통화를 해서 네. 지금 약간 잡음도 날 것 같고요. 아, 그 제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아서 네.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꼬이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아, 네네. 네, 하여튼 우리 김한 기자님 한번 나중에 사석에서 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네, 준비 잘 하시고 내일 또 기자회견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자회견 네. 잘 마무리해서 좋은 네.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종종 이렇게 전화 통화로 어떻게 예. 인터뷰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 예. 저희가 이게 미리 네. 짜놓지 않는다라는 네네.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미리 시나리오도 주고 질문지도 네네. 주고 하는데 여기 참 진짜 그냥 후보님 현실감 같이 넘치네요. 후보님 같이 이렇게 유능한 분에게는 또 네. 그런 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현실감 있었고요. 생동감 네네. 있었고요. 예. 아무튼 우리 오근수 예. 우리 기자님이 앞으로 네. 대기자로서 성장하는데 네네. 혹시 제가 그렇게 옆에 지켜볼 수 있는 네네. 영광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쨌든 남은 주말 저녁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통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지금 방송 들으신 네. 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갑 예비보 배선호입니다. 저는 영기군 시절 때부터 14년 동안 생활 정치를 통해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시민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면 민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세종갑 후보 중에 인지도가 가장 높다는 배선호 후보님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이 지금 이제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네네. 전략공천이라는 게 전략을 지금 잘못 쓰면 폭망한다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쵸. 이거는 전략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뭐 이 말이 뭐 정확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또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명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사천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밀어주고 싶으면 충분히 밀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정황들이 일단은 뭐 이제 이강진 후보라는 분에게 포착이 됐어요. 네. 본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자랑을 하는 거죠. 자랑. 네, 그렇죠. 근데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뭐
이제 보좌관실들 다 이제 뭐 그런 사실 없다. 네. 그런데 본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강재 후보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그냥 본인이 말한 거다. 라고 해서 일단은 됐거든요. 네. 그리고 그날 제가 보도를 하고 또 저희 다른 기자님도 같이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보도를 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제 또 보도 자료를 내서 뭐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아까 이제 한 얘기 중에 그 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도를 한 언론사들 있잖아요. 네. 그 언론사도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그렇죠. 나한테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놓고 갑자기 와서 이제 자기가 혼자 했다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네. 오보를 냈다라는 네. 착각을 할 정도. 그렇죠.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네. 이 정치 물론 이제 욕심도 나고 권력도 뭐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그 나름대로의 전략이나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까만은 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 맞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지금 후보들도 얘기하는 게 공정하게 하게 해달라라는 네. 거죠. 예, 지금까지 열심히 당생을 했고 열심히 여러 가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기회는 줘야 되지 않냐. 이제 몇 번을 컷오프 할 거냐. 네, 컷오프가 자르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자꾸 말로만 자꾸 젊은층이 들어와야 된다. 뭐 그렇죠. 예, 젊은층을 빨리 키워야 된다. 이런 말만 그냥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예. 지금 보면은 뭐 아예 대놓고 그냥 기회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으면 당원들도 어쨌든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어떤 네네. 일이 생기는지. 네. 예,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도당이었는데 네. 도당에 전화해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 일단 나고 그분들 막 페이스북이나 SNS 이제 그런데 막 탈당한 네. 거 막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는 낙선 운동합니다. 그렇죠. 예, 그 지금까지 당생활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공정하게 경쟁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당의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낙선 운동하는 거예요. 맞죠. 저 근데-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화가 나겠죠. 엄청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다 하면 정확하게 왜 그런지 어떻게 그랬는지 투명하게 네. 예, 그걸 밝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해서 네네. 그래서 전략이다. 그렇죠. 설득을 해주든지. 그렇죠. 예. 지금은 그냥 아무런 설득도 없고 뭐 밑도 끝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 얘 밀어줄 거야 이렇게 대놓고 그냥 발표한 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종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제 네. 옛날하고는 달라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님이 국민의힘 소속이잖아요. 네, 맞아요. 되려 국민의힘은 요새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한테 이제 기회가 왔다. 세종도 네. 이거 옛날처럼 뭐 우리가 무조건 당하는 지역 아니다. 네. 왜냐면 시장님도 됐고 그렇죠. 또 어쨌든 이게 쭉 보면 개혁신당이라는 또 변수가 나와서 이미 민주당에 있던 분 중에 개혁신당으로 가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그분이 어쨌든 선거운동을 쭉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을 지역에서는 표를 갈라먹게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표를. 왜? 그분이 그동안 지역구 관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자, 김한 기자 지금까지 저랑 친하게 지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지금까지 했던 곳에서 나의 대우를 덜 해줘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건데 네. 나 지금 이번에 도와줘. 라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줘야죠. 도와주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김한 기자부터 해서 뭐 내가 막 한두 명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그쪽으로 가서 네. 지금까지 같이 한솥밥을 먹던 민주당 그분들을 낙선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약점을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다 봤는데. 그렇죠. 내부적으로 약점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때리면 아픈지도 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같이 밥 먹고 살았으니까. 맞지.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요거 어쨌든 제가 요새 관심이 있어서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네. 자, 우리 이제 본 영상은 다른
예, 좀 쉬었다가 네. 다시 또 하나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까지 뉴스 체험의 오근수 김환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